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노후 자금이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노후 가난해지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령자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겠거니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일을 해왔을 테니까 당연히 모아놓은 돈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노인 빈곤율은 해마다 올라 현재는 약 25%의 노인이 빈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4명 중 1명은 빈곤 상태에 있다고 알려져 있는 것인데요. 또 현재는 100만 명을 넘는 고령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수치는 전체 수급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객관적으로 상당한 분이 노후의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후의 가난, 노후의 경제 파탄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정년까지 일해서 퇴직금을 받는다고 해도 노후의 가난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노후 빈곤에 빠질지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에서 주는 특징을 피함으로써 노후 돈의 어려움을 겪지 않는 여유로운 삶으로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고령자의 빈곤에 대해 조금 언급했지만 현실을 더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먼저 노후에 들어가는 단계인 60대 분들의 저축액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원은 2022년 가계의 금융에 관한 여론조사입니다. 이 조사에서는 연령 등의 속성별로 금융 자산액까지 예금이나 주식, 보험 등의 합계를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격차가 엄청납니다. 60대 2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자산이 아예 없는 사람의 비율은 20%가 넘습니다. 즉 5명 중에 1명은 자산이 아예 없는 상태인데요. 반대로 5명 중 1명 정도는 3억 원 이상을 저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의 격차는 그 어느 연령대보다 폭이 넓습니다. 당연하지만 60대의 저금액이라는 것은 20대부터 50대까지 모아왔는지의 결과입니다. 30년에서 40년이라는 긴 시간의 축적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격차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60대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수입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역전하거나 경제적으로 재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즉, 노후의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확실히 생각하고 준비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노후 가난, 노후 파탄으로 고통받을까요? 저는 그 사람의 20대부터 50대의 소득과 소비가 노후의 경제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노후에 들어간 후의 생활에서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노후는 인생의 결과입니다. 과정이 좋았다면 결과 역시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듯이 젊어서 돈을 많이 쓰고 노후의 부자로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앞으로 이야기를 더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 꼭 이대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노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득보다는 소비와 더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에는 생활비는 물론 집 수리비, 의료비, 간병비, 장례비용 등 여러 가지로 돈을 소비합니다. 그래서 노후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스스로 그러한 비용을 충당할 수 없죠. 체력도 떨어지고 수입도 현역 시절보다 확실히 떨어지니까요. 그리고 돈이 부족한 상황이 되면 이번에는 당신의 소중한 가족에게 부담이 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후 대책은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후 가난해지는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역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하여 꼭 들어주시고 노후 돈에 곤란하지 않기 위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후 가난해지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가 연금이 적습니다. 전제적으로 연금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부분이 20세부터 65세의 국민 전원이 가입하는 국민연금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공무원이나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소득연금입니다. 덧붙여서 개인적인 연금 저축을 통해서 제3의 연금을 받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연금은 노후 생활을 지탱하는 매우 중요한 수입원입니다. 필연적으로 연금 수급액이 적으면 노후 생활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의 연금이 적어지는 것인가? 우선 꼽을 수 있는 것은 국민연금인데요. 사실 개인이 국민연금으로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생활에 굉장한 제약이 따릅니다. 국민연금의 평균 수급액 정도로는 기본적인 생활만 가능한 수준이죠. 또
연금의 수급액은 얼마나 납부했는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즉, 미납기간이 긴 사람은 그만큼 연금 수급액도 줄어 노후 생활은 더 괴로움을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국민연금을 잘 납부해서 받을 수 있는 최대로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벌어집니다. 거기에 국민연금은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받는다고 해도 크게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이 지금의 노인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겠지만 미래에도 계속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같은 건 내고 싶지 않다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젊은 분들은 이런 느낌이죠. 그 마음은 저도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연금이 사실 되게 잘 돼 있어요. 65세 이후 일시급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외에도 장애를 입었을 때 장애연금,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 등도 있습니다.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민간보험에서는 우선 무리한 수준의 상품입니다. 지금 혜택을 보시는 분들은 사실 국민연금의 엄청난 혜택을 보고 계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연금들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연금은 인생의 노후를 편하게 만드는 일종의 보험입니다. 최소한의 생계비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젊어서부터 이런 연금에 대한 개념과 장치를 많이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노후에 최소한 가난하게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후 가난해지는 사람의 특징 두 번째가 건강에 부담이 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젊어서나 늙어서나 식사나 운동 등의 습관이 흐트러져 있는 것은 건강뿐 아니라 돈을 소비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노후 빈곤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건강을 해치면 어떻게 될지도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들 수 있는 것이 의료비와 간병비가 크게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평생에 드는 의료비는 3억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이 70세 이후에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료비 부담은 나이가 들수록 더 가혹하게 가중되어 갈 겁니다. 뿐만 아니라 2021년도 생명보험에 관한 전국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병의 월 비용 평균은 약 83만 원이고 간병기간은 평균 5년 1개월입니다. 미래의 간병비와 의료비 지출을 생각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것들 모두 큰 금액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평균치입니다. 당연하지만 흐트러진 생활로 인해 일찍 건강을 해친 사람은 의료비와 간병비 모두 이 금액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 병에 걸리면 그만큼 일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수입도 줄어들 우려가 있습니다. 즉 건강하지 못하면 수입도 줄고 지출도 늘어나서 노후 대책을 어렵게 하는 것이죠. 물론 선천적으로 건강한 분들은 자신의 몸 상태가 좋기 때문에 괜찮다고 느끼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건강은 잃기 전까지는 그것이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늦어지고 있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 운동, 수면 등의 규칙적인 습관을 들인다고 해서 손해볼 것은 없어요. 건강하고 몸과 머리가 튼튼하면 의료비도 간병비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에서 수입을 얻는 것도 여행 등을 즐기는 것도 장기간에 걸쳐 할 수 있습니다. 자산 형성과 삶을 즐기는 것 모두를 달성하기 위해 꼭 건강에 유의하며 생활해 나갑시다. 노후 가난해지는 사람의 특징 세 번째가 퇴직금에 대한 과도한 기대 및 취급 방법의 실패입니다. 기업 규모나 근속 연수에 따라 다르지만 퇴직금은 큰 돈이 한 번에 들어오는데요. 이러한 대규모의 돈이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인생에서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대학을 졸업 후 대기업에 입사하여 정년까지 근무한 분의 퇴직금은 평균 3억 원 정도입니다. 참고로 중소기업이라도 1억 원 이상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단 지금까지 손에 쥔 적이 없는 것의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헛으로 써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퇴직금이 있다고 노후자산 형성을 게을리하거나 여행이나 취미에 화려하게 써버리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2억 원이라고 하면 큰 금액으로 들릴지도 모릅니다만 주의하지 않으면 의외로 빨리 없어지는 돈입니다. 취미나 여행, 생활비 등으로 연간 2천만 원을 써버리면 10년이면 바닥나는 것이니까요. 노후는 30년 정도 있다고 생각하면 퇴직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또 퇴직금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목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돈을 더 굴려보려는 욕심을 알겠습니다만 투자는 생각만큼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익을 낸다고 해도 큰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젊을 때라면 투자에서 실패해도 일에서 커버할 수 있지만 정년 후에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안일하게 투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이유로 퇴직금의 사용은 어쨌든 신중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투자로 돌리는 것이라면 가장 안전한 상품에 넣고 리스크를 줄이는 게 필요합니다. 퇴직금 사용을 잘못해서 귀중한 노후 자금을 녹이는 일은 절대 피하도록 합시다. 노후 가난해지는 사람의 특징 네 번째가 생활 수준을 떨어뜨리지 못합니다. 지출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돈을 남길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저축은 할 수 없습니다. 소득이 끊긴 노후라면 과도한 소비는 그대로 비수가 되어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다만 일하고 있어서 제대로 수입이 있는 동안은 그래도 생활은 돌아가니까 어떻게든 됩니다. 한 달에 500만 원을 써도 월말에 500만 원이 들어오면 살림은 일단 지속할 수 있잖아요. 단 정년 후에는 아무래도 수입은 내려가기 마련입니다. 즉 생활 수준도 그에 맞게 떨어뜨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으로 고급차 등을 사버리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만큼 어리석은 소비가 따로 없습니다. 평소에 쇼핑은 현역 때와 마찬가지로 하면서 외식을 자주 하며 자신의 자녀나 손자에게 자금 지원을 많이 한다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생활 수준을 낮추지 못하면 수입보다 소비가 압도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곳간에 돈을 많이 쌓아놨어도 금방 돈이 소비될 겁니다. 돈이 남아도는 것도 아닌 한 노후 파탄, 노후 빈곤이 한창이죠. 노후 가난해지는 사람의 특징 다섯 번째가 일찍 일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일이 싫다고 정년인 60세나 그 이전에 일을 그만두면 아무래도 노후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잠깐만 생각해도 알 수 있지만 노후 생활이 어려워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수입이 적다는 것입니다. 정기 수입은 연금만으로 되고 그 연금만으로 지출을 모두 충당하는 것은 어려운 경우도 많으니까요. 하물며 60세에 일을 그만둔 경우는 연금 지급 연령인 65세까지 5년이나 있습니다. 그동안 일하지 않았다면 그동안의 저축이나 퇴직금 대부분이 생활비로 사라질 것입니다. 또한 연금의 조기 수급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하면 매월 수급액이 줄어듭니다. 구체적으로는 1개월 수급을 앞당기는 것은 장기적으로 큰 손해입니다. 조기 수급은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것이죠. 그래서 한번 앞당기면 적은 연금이 평생 지속됩니다. 필연적으로 매월 생활비가 부족하여 계속 곤란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일을 조기에 그만두는 단점은 엄청 큽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가능한 한 오래 일할 수 있으면 그만큼 노후 생활이 편해지거든요. 65세까지는 풀타임으로 일하고 그 돈으로 생활한다면 그만큼 여유가 생기겠죠. 또 65세 이후에는 연금을 받으면서 일주일에 3일 정도로 무리 없이 일한다면 금상첨화입니다. 이렇게 하면 노후에 자금을 소비하지 않고도 생활이 가능합니다. 우리 주변을 봐도 90세 이상 장수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그렇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자금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능한 한 오래 일하고 노후를 짧게 하는 것이 노후 대책으로서 최강의 방법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노후 가난해지는 사람의 특징 여섯 번째가 60세 이후에 주택담보대출을 다 갚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요즘은 늦은 결혼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연령이 늦어지고 그에 따라 만기 예정 연령도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2020년 데이터에 따르면 처음 대출을 받는 평균 연령은 40세이고 만기 예정 연령은 평균 73세입니다. 즉 60세 이후에도 고액의 대출 상환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은 틀림없이 노후 생활을 괴롭힐 수 있는 위험한 존재입니다. 그 이유는 대출 상환액과 수입의 관계를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수입액에 비례해서 대출의 규모를 산정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40대의 임금 수준에 비해 70대의 임금 수준의 격차는 엄청납니다. 젊었을 때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대출금이 나이가 들면서 부담이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소득이 없어진 이후부터는 지옥문이 열리는 것이죠. 만약 당신이 은퇴를 했음에도 고액의 대출 지불이 남아있으면 저축에서 매달 많은 돈을 빚을 갚는 데 사용해야 하고 이에 따라 가게는 파탄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이를 생각하면 주택융자로 파탄되지 않기 위해서는 잘 대책을 짜야 합니다. 차입 금액은 무리가 없는 범위로 하면서 다른 저축도 확실히 마련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후 가난해지는 사람의 특징 6번째가 황혼 이혼입니다. 전제적으로 이혼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부가 각자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결정한다면 훌륭할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것을 생각하면 50대나 60대 이후의 이혼으로 인해 부부 모두 매우 힘들어집니다. 가장 큰 이유는 노후 생활의 터전인 연금이 분할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혼을 한 경우 결혼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연금이 절반으로 분할됩니다. 돈이야 200만 원을 받던 것을 100만 원씩 나누어 받게 되면 전체 총액은 똑같잖아요. 그리고 노후 자금으로 모아온 저축도 퇴직금도 재산 분할로 절반씩이 됩니다. 있는 돈 절반으로 나눠서 혼자 쓰는 건데 똑같은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둘이 사는 생활이 한 사람의 2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둘이 같이 살면 한 달에 150만 원으로 생활이 가능한데 둘이 따로 살면 한 사람당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결혼한 사람들이 돈을 빨리 모으는 이유도 같이 살아서 소비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 어쨌든 이혼으로 여러 가지로 절반이 되면 경제적으로는 각각 큰 데미지입니다. 역시 둘이서 사이좋게 사는 것이 노후의 금전적인 면을 생각해도 최선이네요. 인생 100년 시대라고 할 정도로 장수화에 따라 정년퇴직하고 나서의 인생도 그 어느 때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기존과 같은 생각으로 생활하려고 하면 고령기의 생활이 어려워질 위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소개한 7가지는 모두 노후 가난, 노후 파탄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건강하게 오래 일해서 취임을 얻는 것 그리고 생활을 재검토해 저축에 힘쓰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다면 노후에 안심한 생활로 이어질 것입니다. 물론 개 중에는 지금까지 충분히 모아오지 않았다고 하는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시작하면 아직 늦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대책법에 관한 동영상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꾸준히 할 수 있는 것부터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